안녕하십니까. 네팔 외교부 장관 김지우입니다. 먼저 지난 새천년 목표를 기반으로 수립된 지속 가능한 목표 중 하나인 빈곤 종식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1990년 36%에 달했던 하루 1.9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인구 비율이 2015년 10%로 감소하는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는 새천년 개발 목표 아래 국제사회가 함께 노력한 결실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 수준이 나아진 것만으로 빈곤이 감소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빈곤의 양상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생활환경 등 복합적이며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등 전에 없던 요인들이 새로운 빈곤층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곤은 5살 미만 어린이 가운데 43%가 영양 부족이며 하루 2달러로 연명하는 빈곤성 아래에서 살고 있는 이들이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져 가고 있고 이는 가난한 시민들을 절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인류적 재난이 어떻게 불평등한 사회에 파고들어 취약성을 심화시키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가난한 자들, 가까스로 가난을 벗어난 이들, 그리고 가난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했던 보통 사람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코로나19가 등장한 지 25주 만에 세계는 25년 전으로 되돌아갔으며 세계의 극빈층들은 20년 연속 감소해왔지만 이제 4천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다시 극빈층으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악화되었고 각국은 구호 프로그램에 따른 재정 부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경제 침체기의 국가들은 글로벌 협력과 개발을 위한 국제 제도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의 도움이 절실한 저소득 국가들의 회복이 더욱 어려울 것임을 의미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곤층은 더 가난해졌으며 경제적, 인종적, 성별 불평등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실직했을 경우 코로나 백신과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하며 공공 서비스와 저탄소 부분에 대하여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모든 사람들이 적절한 교육, 건강 및 사회복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네팔 정부는 유엔이 추진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목표의 행동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이며 세계적으로 빈곤 문제가 해결되어 빈곤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유엔과 모든 국가들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미얀마 외교부 장관 김유정입니다. 미얀마 외교부에서는 미얀마 시민들을 지지하며 다른 나라 외교부, 정부에게 청합니다.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많은 시민들이 다치거나 죽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에서는 군부 세력과 국민들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국민들은 군부 세력을 정치 쿠데타로 보고 시위를 하는 상황이며 군부 세력은 이를 폭력적이게 진압 중입니다. 현재까지 민간인 사망자는 최소 700명에 이르고 아세안 평화합의 이후에도 6명의 국민이 사망했습니다. 이는 평화합의에 위배되지만 정부가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눈다는 것은 세계적인 정의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에서는 이를 제지할 방법이 위험한 시위에 참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시위 참여자들의 대부분은 10대, 20대의 젊은이들입니다. 미얀마 군부에서는 무장하지 않은 국민들에게 총을 겨누지 마십시오. 그들은 장차 미얀마를 이끌어 나갈 사람들입니다. 지금 회의에 참석한 많은 나라들도 비슷한 문제를 대면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유엔 총회에 참석한 나라 대부분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이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대혁명이, 미국에서는 독립전쟁이 발발한 적이 있지요. 이는 모든 자유를 위해 싸우던 정의의 행동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또한 민주화 운동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위가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따뜻한 봄날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미얀마처럼 총성에 숨이 끊어졌습니다.
만약 힘 있는 국가가 민주주의, 정의를 위해서 우리를 도왔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우리와 같은 과거를 증명했던 나라들에게 청합니다. 미얀마를 도와주세요. 우리는 미얀마 국민들이 최대한 다치지 않는 것을 원합니다. 또한 미얀마 정부에서는 젊은이, 국민들을 향한 총격을 멈춰주십시오. 나중에 그들은 미얀마의 피와 살이 될 인재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미얀마 차기 총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미얀마의 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 중에서는 먼 훗날 유엔 사무총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얀마에서는 미얀마의 미래를 버리지 마십시오. 미얀마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향한 발포를 금지하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교육위원 장욱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역할 연기는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입니다. 존경하는 유엔 총회 의장님, 참석하여 주신 유엔 사무총장님, 각 위원회와 상임이사국 이사 여러분과 내기빈 여러분, 그리고 교육 현안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 제시 발표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장욱입니다.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에 관한 현안을 말씀드리고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안한 방법을 통하여 각국의 교육 정책에 반영되어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은 사회 경제적으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통계에 의하면 2018년 한 해 동안 2억 6천만 명이라는 많은 어린이가 학교를 그만두었으며 2020년 코비드19 사태로 인하여 학교를 일시 폐쇄하는 등으로 전 세계 학생의 90%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교육의 현실과 문제점들을 말씀드리고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출생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가는 인구 절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점차로 늦어지고 자녀는 낳지 않으려 합니다. 많은 미래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으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무지할 뿐만 아니고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서 빠져서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인간성은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상호협력이나 융합하는 것도 부재하고 있고요. 세계는 하나로 좁아져 가는데 세계성 부족, 편협한 민족주의 등으로 우물안 깨구리가 되어가는 젊은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등으로 인한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 학생들을 일당백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학생들을 일당백으로 만들 수 있을까? 비대면 사회가 확대되어가는 이때 화상회의를 일반화하며 발표자들을 늘려가면서 모두가 동참하게 해야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지라도 자율적 참여를 높여 모두가 참여자가 되어 발표를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넘쳐납니다. 교사는 단순한 지식 전달자 역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식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검색하여 습득하고 교사는 검색한 것을 발표하게 하여 그 발표한 것을 조합하고 또 정리하여 재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꾸준한 인성교육을 해야 하는데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퍼실리테이터 교육 등을 통한 중간자 또는 조절자 역할을 하게 하므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나와 상대방이 서로 융합이 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여 전 세계 어디서든 서로 소통하게 하며 상호 융합, 협력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므로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내기빈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리며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 장욱이 교육 문제에 관한 주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